신규 확진자 증가세가 잠시 주춤하는 사이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모두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화이자가 개발한 먹는 코로나19 치료제가 미국에서 승인됐고 식약처 역시 긴급 사용을 검토한다고 알려졌는데요. 자세한 상황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얘기했듯이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가장 우려했던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확진자 증가세는 조금 둔화한 상태라는데 그렇다면 시차를 두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규모도 조금 줄어들 수 있을까요? 지금 경향성 데이터를 보면 11월 1일 평일 기준으로 5천 명대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기 시작했고요. 예. 12월 8일 평일 기준으로 7천 명대 신규 확진자를 보이면서 지금까지 한 2주 동안 계속 7천 명대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예. 현재 발생하고 있는 위중증 또는 사망자 같은 경우에는 경향상 5천 명대 신규 확진자 발생 시기나 아니면 7천 명대 신규 확진자 발생 초기에 감염되신 분들 중에서 위중증 환자가 발생을 하고 이에 따라 사망자가 발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후에 7천 명이 발생한 이후에 약 2주 동안 계속 평일 기준으로 7천 명대 확진자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 물론 지금 그 유행세는 다소 주춤하는 경향성을 보입니다만 앞으로 한동안 유행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 어제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예측에 따르면 12월 말에는 8천 명대 신규 확진자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신규 확진자 규모 측면에서 볼 때에는 7천 명대 신규 확진자 발생 초기에 감염되신 분들 중에서 현재 위중증 사망자가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만간 이러한 위중증 환자나 신규 사망자 규모가 줄어들 걸로 기대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오히려 적어도 향후 2, 3주 동안 또는 그 이상 위중증 또는 사망자가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위중증 사망자 발생의 또 다른 원인 중에 하나가 60대 이상에서의 돌파 감염이거든요. 예. 현재 60세 이상의 3차 접종률이 62.5%를 보이면서 속도를 내고 있는데 신규 확진자 규모와는 별개로 60대 이상에서의 돌파 감염을 차단하는 측면에서는 위중증 환자 발생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확진자 규모는 부정적인 요인이고 3차 접종률이 높아지는 것은 긍정적인 요인인데 이 부분이 서로 함께 작용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적어도 12월 말까지는 위중증이나 사망자 발생이 계속 큰 규모로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또 방역 당국은 거리두기 효과가 유지된다면 1월 말에는 확진자가 최대 4,700명까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 전망치에 오미크론 변이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오미크론 유행이 앞으로의 변수로 작용하게 될까요? 맞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시뮬레이션 결과는 여러 가지 선호행 지표들과 백신 3차 접종률 증가 추이, 그리고 청소년 백신 접종률 증가 추이,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나오는 지표거든요. 네. 아무래도 1, 2월에는 국내에서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오히려 10,000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 발생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다만 오미크론의 병원성이 델타보다는 약할 걸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관건은 위중증 환자 발생 규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이런 가운데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느는 상황에서 이른바 게임 체인저로 기대받고 있는 먹는 코로나19 치료제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치료제는 감염 초기에 복용하면 이게 확실히 중증과 사망 확률을 줄여줄 수 있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화이자 경구 치료제, 이른바 먹는 치료제인 팍스로비드를 말씀하시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예. 임상 최종 결과에서 증상 발현 후 3일에서 5일 이내에 복용을 하게 되면 입원 및 사망 가능성을 약 90% 가까이 줄여준다라고 발표가 됐거든요. 네. 물론 임상 결과와 실제 적용을 했을 때, 즉 리얼월드에 적용을 했을 때는 결과가 다소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위중증 예방을 위해서는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예. 다만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향후에 이렇게 이 팍스로비드와 같은 경구용 치료제들이 널리 사용을 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내성 바이러스 출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향후에 먼 미래를 대비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자, 식약처도 화이자의 먹는 치료제 긴급 사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먹는 치료제가 도입이 된다면 원하는 모든 확진자는 누구나 처방받아서 먹을 수 있게 되는 겁니까? 일단 당장은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정부에서 그 경구용 치료제에 대해서 40만 4천 명분에 대한 선구매 추진을 진행 중인데
기확보한 선구매한 물량이 머크의 경우에는 20만 명분 정도 되고 화이자 같은 경우에 7만 명분이 선구매됐거든요. 예. 나머지 13만 4천 명 정도 그 명분에 대한 물량은 논의 중에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일단 이 부분은 차치하고 선구매 확정된 화이자의 경구용 치료제 7만 명분도 도입 일정이 빠르면 1월 이렇게도 얘기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2월경은 돼야지만 국내로 도입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선 명확히 구매된 물량 7만 명분에 대해서 물량이 더 확보될 때까지는 모든 확진자가 처방을 받아서 복용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고위험군 위주로 해서 처방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도입 예정 시점인 2월, 그러니까 앞으로 한두 달 정도는 지금처럼 백신의 기본 접종 또는 3차 접종률 확대가 중요하고 더불어서 방역수칙 유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방역 당국의 물량 관리가 이루어질 것이다. 네, 이렇게 예상하고 계시는 거고요. 백신 추가 접종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서 이스라엘이 4차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독일 정부도 4차 접종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는데 우리는 아직 3차 접종도 갈 길이 먼 상황이거든요. 교수님께서는 4차 접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3차 접종률이 더 보다 시급한 상황이다 이렇게는 보고 있는데 물론 먼 미래를 예측을 하면서 이제 향후에 계획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일단은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관건은 3차 접종 후에 항체 지속 기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특히 60세 이상의 연령층에서의 항체 지속 기간인데 아직은 3차 접종 후에 항체 지속 기간이 얼마나 유지되는지가 알려진 게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2차 접종 완료 때보다는 보다 길어질 걸로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기저질환자의 경우에는 2차 접종 때처럼 굉장히 짧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이 경우에는 제한적으로나마 4차 접종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일반적인 건강한 성인의 경우에는 앞으로 국내의 데이터를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다만 변수는 여전히 오미크론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2차 접종으로는 40% 정도 또는 이하의 예방 효과를 보이고 있는데요. 3차 접종을 받아야지만 오미크론에 대해서는 70%대의 수준에 다시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예. 이 얘기는 90%까지 회복을 못한다. 즉 오미크론에 대해서는 3차 접종 후에도 항체 지속 기간이 짧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한 분석은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만일 3차 접종이 델타 대비 오미크론에 대해서 항체 지속이 크게 짧다. 이렇게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면 향후에는 4차 접종도 고려해 볼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은 데이터가 충분치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하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비해야 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19 브리핑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